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오늘도 잘 듣고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꾸준히 해 가시면 됩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출발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 4개가 전부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우리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어떤 표현이 오죠? 명사가 오죠, 명사. 그러니까 빈칸 뒤에 명사가 뭔가 봤더니요. 3 hours 여기 명사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이걸 우리말로 딱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hours면은 기간 표현이네. 그렇다면 4개 전치사 중에서 기간 표현과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4개 중에서 기간이랑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없는데요? 잘 보세요. 있어요. 뭐가 기간이랑 어울리죠? 네, 바로 A죠. 전치사 in이 기간 표현하고 같이 결합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in 뒤에는 뭐 연도나 달이나 이런 시점 표현이 오지 않나요? 시점 표현도 가능한데요. in 다음에는 기간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는 hours가 있는데 그 뒤에는 뭐 weeks나 month나 years나 이런 거 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럴 때 뜻은 뭐예요? 뭐뭐 후에, 즉 after의 개념을 가져요. 3시간 후에. 그래서 이제 미즈 벨루치가 3시간 후에 일정이 잡혀있는 미팅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녀는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을 신속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문맥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in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있다? 기간 표현이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빈칸 뒤에 hours라는 요 명사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기간 표현과 결합해서 쓰이지 않습니다. 정리할까요, 우리? 자,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A. 이렇게 가는 거죠. 특정 기간 후에. 그래서 전치사 되는 명사가 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명사가 어떤 성격의 명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머지는 해당성 없었다. 자, 온 다음에는 시점. 보통 날짜 아니면 특정한 요일이 오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On Tuesday. 자, about은 나름 함정이죠. about이 이렇게 숫자 표현 있죠. 숫자 표현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통 부사로서 역할을 하죠. 대략이란 뜻이죠. approximately, 대략. 그래서 숫자 앞에 위치한 about은 보통 시험에 부사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나름 함정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about을 넣어버리면요, 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어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문장 구조는요, 빈칸 앞에서 완벽한 상태예요. 근데 원래 명사라는 것은 문장에 들어가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hours라는 명사를 수식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명사 수식어 만들 때 명사 앞에 뭘 쓰죠? 바로 전치사. 자, 근데 우리가 about은 숫자 앞에 쓰는 about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대략이라는 부사.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about이 들어가면 빈칸 뒤에는 hours라는 명사를 수식어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with는 뭐 되게 쓰임새가 많아요. with는 쓰임새가 정말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수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예문도 슬쩍 하나 보면 어때요? 자,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나이프를 가지고, 이게 수단이죠. 나이프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잘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문 하나 제가 넣어봤습니다. anyway, 정답 뭐로 간다? 정답은 A,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사전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등위 접속사 so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need 투부정사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이거는 옥스퍼드인데요. 옥스퍼드에서 in을 찾은 다음에 6번째, 7번째인데요. 둘 다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6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의 뭐가 나오죠? after 다음에 특정한 기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특정한 기간 후에 사전에서 어떤 단어 찾으면 그 단어를 다른 말로 뭐하죠? paraphrasing. 그래서 in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쓰임새 가운데 6번째 항목에 어떤 뜻이 있다? 바로 in이 after의 개념이 있다. 그 첫 번째 예시 보시면 어때요? return in 다음에요. a few 다음에 복수가산이죠. 여기 어때요? 분명히 전치사 in 다음에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고 있죠. 좀 전에 우리 문제 풀 때 봤던 hours도 있고요. days, months 나오죠. 그래서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전 찾았더니 정말 in이 after의 개념이 있구나.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온다?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올 수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전치사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하루에 전치사 사전에서 딱 하나 찾은 다음에 예문을 쭉 보면서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반복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그러면 어느 순간 전치사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없어지고 굉장히 편해져요. 왜냐하면 익숙해졌으니까. 제가 좀 전에 7번 항목도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때는요. 또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이때는 전치사 for의 개념. 그 뒤에도 특정한 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이렇게 또 in이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요. 부정진술, 즉 부정문에서 쓰이는 거죠. 혹은 first나 last란 이런 단어 후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 뒤에서 쓰여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문 슬쩍 보면요. I haven't seen him in years요. 나는 그를 수년 동안 이때 이는요. for인 거예요. 수년 동안 그를 못 봤다. 부정진술이죠. 여기 부정진술에서 쓴다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엔 보세요. 5월 다음에 어떤 단어 뒤에서 first나 last 같은 이런 단어 뒤에서 여기 first 보이시죠? 이런 단어 뒤에서 여기 이는 뭐다? 바로 for의 개념이다. 그래서 10일 동안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in 다음에는 시점 표현이 온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막상 또 시험에는 in 다음에 특정 기간 표현도 올 수 있고 심지어 그때는 그 기간 후에 혹은 그 기간 동안에 라는 이런 쓰임새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ETS가 포인트로 또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배우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좀 염두하고 자꾸만 뭔가를 찾아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좋은 습관을 갖고 제대로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보기가 전치사하고 접속사가 섞여 있네요. 자, 이럴 경우 우리 기본적으로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뭘 확인하는 거죠? 항상 문장 볼 때는 주어 동사 개수죠. 자, 여기 보니까 동사 하나 보이고요. 빈칸 뒤에 보니까 다시 동사가 또 있네요. 그럼 문장에 지금 동사 2개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그럼 지금 4개 보기 중에서 접속사 아닌 건 탈락이죠. A하고 D는 전치사잖아요. 그리고 B하고 C는요. 이렇게 WH죠. WH 표는 평서문에 들어가면 기본이 뭐다? 기본이 접속사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녀석은요. 접속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죠. where 같은 경우는 접속사이자 부사. 부사는 문장에 들어가면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문장의 필수 요소가 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which는 어때요? which는 단독으로 쓰여질 때 뭐죠? 대명사. 하지만 대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세요. where하고 which는 둘 다 관계절, 즉 형용사절 접속사가 될 수 있는데 where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하죠. 즉 접속사이자 부사. 그래서 where 뒤에는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문장 구조가 나오는 거고요. which 같은 경우는 관계 대명사, 접속사자 대명사. 대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자, 그래서 which는요. 그 뒤에 뭔가 불완전한 구조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 which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하니까. 자, 그럼 보세요. 빈칸 줄 보시면요. He was born.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 네. 주어, 비동사 다음에 요 본이 뭐예요? 일종의 형용사 보어. 완벽한 구조예요. 그러면 대명사가 문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죠. 그러면 결국 답은 뭐예요? 정답은 B가 되는 거죠. where는요. 접속사자 부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위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in order to에 하는 수식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해석 없이 풀었죠. 사실 영어의 관계사는요. 한국말 해석이 따로 없거든요. 여러분이 where를 번역할 때는요. 흔히 언제죠? 걔가 의문사일 때. 뭐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이럴 때요. 하지만 영어의 관계사는요. 한국말 뜻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절은 그 앞에 위치한 명사, 즉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무슨 절?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그 빈칸 앞에 보시면요, the city라는 장소 명사가 있죠. 요 장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절을 단어말로 뭐라고 한다? 형용사절.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해석 없이 정답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살짝 정리할까요? 주어진 문장에는 분명 뭐가 있었다? 동사가 2개 있었다. 동사가 하나, 2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했다? 접속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 아닌 것은 지울 수 있었다. 접속사 2개가 있었으나 2가지는 쓰임새의 차이가 있었다. 관계의 부사는 접속사이자 부사. 그래서 빈칸 뒤에 있는 완벽한 구조의 문장과 어울릴 수 있었다. 하지만 관계 대명사는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즉 빈칸에 which를 갖다 쓸 경우 빈칸 뒤에 뭔가 비어 있어야 된다. 주어가 빠지거나 아니면 뭐 목적어나 보어가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대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주어가 있었고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형태 형용사 보어가 있었다. 즉 완벽한 구조였다. 그래서 대명사가 빈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탈락. 정답 뭐로 간다? B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in order to 엄청 중요한 표현이죠. 자, 이때 in order 생략 가능한데 썼죠. 언어의 경제성을 포기하고 뭘 확보한다? 언어의 명확성. 사실 여기다가 우리가 to만 달랑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글을 읽는 사람이 이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고민해야 되겠죠. 자칫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잘못 판단해서.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귀찮아도 in order를 써주면요. 자, 이것은 무조건 뭐예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을 나타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오해가 생길 여지가 없죠.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썼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고 그 의도는 뭐였다? 좀 더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죠? 중요한 내용. 저는 그래서 파트 7 지문에서요. 파트 7 지문에 in order가 그대로 포함돼서 살아있는 문장이 있으면요. 그 문장을 굉장히 주시합니다. 왜냐하면 글 쓴 사람이 중요하니까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in order를 생략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걸 잘 간파하는 것을 우리가 독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트 5는 뭘 위한 기초 작업이다? 파트 7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전을 한번 슬쩍 살펴봤어요. 요건 롱맨인데요. 롱맨 2번째 항목에서 여기 where 잠깐 볼까요? where. 지금 보시면요. 그 앞에서 이미 문장은 완벽해요. This is the place.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명사보 완벽하죠? 사실상 where 이하는요. 문장에서 사라져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앞에 있는 장소 선행사 place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그 장소이다. 근데 어떤 장소죠? 내가 그 열쇠를 숨겼던 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where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내가 그 열쇠를 숨겼던 장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보시면요.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죠? 왜냐면 이때 where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접속사이자 부사. 자, 그렇기 때문에 where 뒤에는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위치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자, 1963년도에 우리는 보스턴으로 이사했습니다. 문장 완벽하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where 이하가 붙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 위치한 이 보스턴이라는 이 특정 장소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근데 이 보스턴이 어떤 장소냐? 나의 grandparents, 할아버지 할머님이 살았던 바로 보스턴인 거죠. 이때 where도 우리말로 번역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빈칸 뒤를 보시면요. 빈칸 뒤가 아니라 where 뒤를 보시면요. 주어 나오고 일형식 완전 자동사. 이거 자체가 완벽한 구조거든요. 이때 where는 동사 2개 연결하는 접속사이자 그냥 부사일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관계 부사 where 뒤에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롱맨에서 예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죠? 그 앞에 이 2개는요. where이 사실상 부사절 접속사로 쓰여지는 용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슬쩍 우리가 맛을 보면요. 지금 먼저 봤던 예문 2개에서는요. 이 관계 부사 where 요거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위를 보시면요. where 앞에요. where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where는 뭐냐면요. 일종의 부사절 접속사. 자, 요때는 번역이 돼요. 뭐뭐하는 곳에 혹은 뭐뭐하는 곳에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녀는 서 있었어요. 정확히 어디에?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 뭐뭐하는 곳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stay 머물러 있어라. where you are. 네가 현재 있는 곳에. 자, 요때는 뭐냐면요. 부사절 접속사로서 where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where는요. 지금 본 것처럼 부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그 앞서 봤던 관계부사, 그리고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의문부사 where are you? 이게 의문부사예요. 너 어딨니? 그때는 당연히 번역이 되죠. 그래서 where는 영어에서 총 3가지가 있어요. 의문사 where, 관계부사 where,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where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다뤄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관계부사 where이었습니다. 접속사는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신경 써서 학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긴 독해 지문, 그 안에 포함된 긴 문장을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문장을 길게 쓰려면 접속사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긴 문장에 적절히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접속사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요거는요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제가 관계대명사 which를 잠깐 갖고 왔어요. 관계절에서의 which. 자, 이때는 접속사자 대명사. 요 자료는 캠브리지에서 나온 겁니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우리는 which를 이용합니다. 어디서? 관계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행사는 뭐가 오죠? 뭐 이제 동물이나 사물 이렇게 나오죠. 잠깐 보시면요. We have seen a lot of changes. 완벽한 구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which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which 다음에 곧바로 동사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which를 뭐라고 하죠? 주격 관계대명사. 이때 which를 빼면요. 뒤에는 불완전하죠. 왜냐면 which를 뺀다는 것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이때 우리말 해석은 없어요. which는 해석이 없습니다. 다만 which 이하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바로 아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로 아래 거에도 지금 which가 있죠. 근데 곧바로 뭐가 나오죠? 곧바로 동사 나오죠. 역시 주격 관계 대명사.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 대명사는요. 관계 대명사를 뺐을 때 뒤에 어떤 문장? 뭔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which로 살짝 다뤄봤어요. which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또 강의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which가 왜 안 되는지 다들 이해하셨죠? 다음은 103번 문제. 동사 4개가 있네요.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죠. 선생님, 빈칸 뒤에 to invest, 투부정사가 있네요. 자, 우리 이 4개 보기 중에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딱 한 개 있죠. 뭐죠? 선생님, 답은 A일 때 골라야 제맛입니다. 정답으로 가죠. decide to 부정사. 그러니까 우리 영어 동사 중에는요. 투부정사 결합하는 거, 동명사 결합하는 거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미리 알면 좋겠죠? 나머지는 투부정사 결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summit 같은 경우요. 전치사 to랑 결합해서 쓰여질 때가 있죠. 자동사로. 그때 뭐라고요? 전치사 to요. 근데 분명한 건 빈칸 뒤에 to invest는 뭐예요? 이거는 동사 원형. 그래서 이때 to는요. 전치사 to가 아니라 투부정사죠. 자, 그래서 결정하는 것은 지금이지만 투자하는 것은 뭐예요? 미래죠. 일단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decide는요. 이렇게 투부정사, 미래적인 의미를 갖는 투부정사고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invest는 정말 많이 봤죠. invest in. invest는 자동사일 때 타동사일 때 둘 다 뭐랑 결합한다? 전치사 in과 결합한다. 요거 어때요? 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after careful consideration. 자, 신중한 심사숙고 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areful consideration 하면요. 그냥 심사숙고 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들은 결정했다. 뭐 하기로? 투자하기로. 어디에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전체적인 맥락까지 한번 살짝 살펴봤어요. 자, 정리하면요. 투부정상 결합하는
타동사는 뭐밖에 없었다? 바로 decide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답 A로 갑니다. 자, 나머지 보기의 것들 시험에 출제가 되는 이런 표현들 제가 한번 살짝 넣었죠. 자, 이때 Y는 당연히 뭐예요? 타동사 이그제민의 목적어 명사절로서 오는 거예요. 이 뒤에는 당연히 주어동사 쫓아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보기들도 출제가 되는 것들 살짝 제가 예시를 한번 주어봤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제 강의 듣고 나서 사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더 좋겠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사전 볼까요? 사전 슬쩍 확인했더니 어때요? decide to 부정사 딱 보이죠? 요건 옥스퍼드예요. 그리고 decide 대절도 가능해요. decide 대절 다음엔 당연히 주어동사. 이때는 대절이 명사절로서 타동사 decid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원리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decide 뒤에는요. that 명사절 말고 WH 명사절도 가능해요. decide 다음에는 WH 명사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같이 봐두는 게 좋아요. 결국 decide가 우리말로 뭐냐가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decide라는 동사를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건 뭐예요?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그 써먹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 귀중한 시간에 배운 언어를 의사소통할 때 적절히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쓰임새 중심의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한국말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거 말고 그 쓰임새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시험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학생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의 근거까지 한번 사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알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 좋은 것만 보고요. 좋은 것만 듣고. 그렇죠? 드시는 것도 좋은 것만 드시고요. 영어 학습할 때 자료도 영영사전 같은 좋은 자료만 보시고요. 염두의 실력 향상을 완벽하게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